5 자녀를 둔 60대 중반의 박명애는 경기도 파주의 시골집에서 남편 박갑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갑수는 수십 년간 건설 현장과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조용한 남자였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지만 손은 참으로 부지런한 남자였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어느 것도 척척 해냈다. 정원을 가꾸고 집을 수리하고 자동차도 손수 점검했다. 그런 남편이 올해 칠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명애는 이 기념일을 특별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오직 한 번뿐인 칠순이 아닌가. 5 자녀와 손주들이 모두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60년을 거의 침묵 속에서 살아온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한 날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남편은 지난 삶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피곤해서 잠을 청했고 주말에도 집이나 텃밭 정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이들이 모두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칠순을 기회로 다시 한번 가족이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명애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칠순 잔치에 올 손님 목록을 만들고 아들 둘과 딸 셋에게 연락했다. 손주들도 모두 모인다고 했을 때 명애의 가슴은 벅찼다. 특히 작은 딸이 시집을 간 며느리 정순이를 데려올 것이라고 했을 때 명애는 한 가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다. 정순이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명애가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인상은 좋지 못했다. 예쁜 얼굴의 배경도 나쁘지 않았지만 정순이는 어딘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았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웃으며 순한 척했지만 둘이 있을 때면 언제나 냉정했다. 이런 마음을 떨쳐내고 명애는 칠순 준비에 집중했다. 지역의 유명 음식점에서 일부 반찬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손수 준비했다. 미역국, 소고기 산적, 생선까지. 친척 가족들이 많이 올 것 같아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했다. 명애의 주방은 5월의 햇빛 아래에서 매일 활력이 넘쳤다. 남편 갑수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손을 잡곤 했다. 손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그의 스타일이었다. 칠순 잔치 하루 전날 밤 명애는 부엌에서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지만 정순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떨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정순이의 행동 패턴을 보면 술을 마실 때마다 본성이 드러나곤 했다. 가족 식사에서 작은 일로도 짜증을 내고 남편 앞에서는 다르게 행동했다. 명예와 단둘이 있을 때면 반말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다르겠지 라고 명예는 자신에게 말했다. 남편의 칠순이니까 친척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분위기를 흐릴 리가 없겠지. 하지만 5월 어느 날의 아침이 밝았을 때 명예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칠순 당일 아침 명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불이 난 듯이 깬 것이다. 창문을 열자 5월에 찬 공기가 들어왔고 마당 저쪽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명예의 마음은 분주했다. 81살의 남편을 위해 온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 60년간 남편은 자신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다만 행복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오늘은 그 남편에게 적어도 한 번은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맞춰달라고 빌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부엌에서 준비한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냄비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조리된 생선과 고기들이 차례로 접시에 담겨 있었다.
손으로 만든 나물들이 여러 개의 그릇을 채웠다. 명예는 부엌을 한 바퀴 돌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창문 안쪽에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정순이가 도착했을 때 명예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 묘한 기분을 읽을 수 있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얼굴색도 평소와 달랐다. 혹시 피곤한 것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부엌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 정순이는 마지못해 들어와 몇 개의 그릇만 정리하다가 거실로 나가버렸다. 순간 명예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자. 남편의 칠순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괜한 긴장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명예는 더 큰 목소리로 손주들을 부르며 음식을 맛보게 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골의 작은 집이 지금은 북적거렸다. 거실과 마당에는 남편의 형제, 사촌들이 자리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반갑다고 서로 손을 잡았다.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다. 갑수는 상석에 앉아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혔다. 60년을 농사와 건설 현장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오늘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웃고 있었다. 명예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바쁜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손님들의 그릇을 채우고 술잔을 돌렸다. 더 드세요. 오늘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명예의 기운도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식탁 옆에 앉아있는 정순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긴장된 마음을 풀려고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잔이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누군가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술병을 들어 잔을 가득 채웠다. 명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술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잘 알고 있었다. 평소에도 정순이는 몇 잔의 술 기운에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시는 양이 이상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명예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아이들에게는 과일을 챙겨주며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정순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풀려는 듯한 웃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쳤다. 목소리에도 술 기운이 분명히 묻어 있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서서히 정순이 쪽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명예는 아들 준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만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준호는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명예의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명예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저 무사히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를 빌었다. 잔치가 한창 고조될 무렵 갑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려 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잠시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갑수에게 모였다. 이것이 하루의 클라이맥스가 될 순간이었다. 갑수는 상석에서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갑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다 가족 덕분이고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명예도 마음이 뭉클해져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었다.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아이들도 손주들도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순간에 한쪽에서 갑자기 크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정순이었다. 그녀는 이미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잔을 높이 들고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취한 것으로 보고 애써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정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늙은 게 자랑이세요? 내가 당신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말을 들은 갑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은 굳어버렸다. 명예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모두 눈이 동그래져 정순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손에 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시집살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 순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이 번졌다. 몇몇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명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것도 남편의 칠순 잔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뱉을 수 있단 말인가? 명예의 가슴은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눈앞이 어지러워졌고 손끝은 떨렸다. 오랜 세월 쌓였던 정순이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명예는 벌떡 일어나 정순이에게 다가갔다. 손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주변에서 놀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명예의 손은 분노로 굳어져 있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명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순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명예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다. 친척들이 다급히 달려와 둘을 떼어 놓았지만 이미 잔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웃음과 노랫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갑수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준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명예가 평생 공들여 준비했던 하루는 한순간에 폭발과 치욕으로 무너졌다. 잔치가 끝나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명예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음, 소리와 박수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침묵에 젖어 있었다.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누구도 똑바로 명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하고 나갔다. 어떤 이는 다음에 뵙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말조차 남기지 않고 황급히 옷을 챙겨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이 현관을 벗어나자 마치 모든 체면이 함께 밖으로 흘러나간 것 같았다. 남편 갑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오늘 같은 모욕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을 것이다. 명예는 그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다.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정순이 옆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부축하며 눈치를 살피듯 명예 쪽을 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냥 오늘은 하고 말하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순이는 여전히 취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듯 눈을 희번거리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이 모두 떠난 뒤 남은 것은 텅 빈 술병과 어지럽게 흩어진 그릇들 뿐이었다. 명예는 부엌에 홀로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보았다.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대로 먹히지도 못한 채 방치된 모습은 명예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렸다. 이럴 바에야 잔치를 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밤새 뒤척이던 명예는 새벽녘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혹시 아침에 정순이가 술이 깨고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가슴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예는 일부러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정순이를 기다렸다. 혹시나 어머니,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랐다. 한마디 사과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순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방에서 나온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는 명예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명예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조차 없는 건가? 하지만 현관 앞에 선 정순이는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다. 며칠은 집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은 차갑고 짧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 다시 싸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수는 말수가 줄었고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황했다. 손주들은 어른들의 싸늘한 기류를 느끼고는 함부로 떠들지도 못했다. 명예는 그 모든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갔다. 정순이가 집을 나간 뒤 며칠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다. 술김에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사과할 거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보자며 명예를 달랬다. 정순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올 거예요. 괜히 어머니가 더 우셨을 필요 없어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호의 얼굴에도 점점 지침과 불안이 드리워졌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은 썰렁했고 식탁에는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다. 명예는 일부러 정순이의 흔적을 치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면 그 자리에서라도 잡고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관문은 고요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집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갑수는 저녁마다 말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았고 손주들마저 집에 오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명예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마다 일어나 창밖만 바라봤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이 되던 날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겨울 새벽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로 정순이는 단 한 번도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 준호는 묵묵히 일을 감내했고 갑수는 더욱 말이 없어졌다. 명예 역시 억지로 일상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순이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 공백에 익숙해져 가는 듯했다. 그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새벽녘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인가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흐느낌과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다. 명예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 집마당 한가운데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다. 거기에는 정순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술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두 손은 바닥에 짚여 있었고 떨리는 어깨가 눈에 띌 만큼 크게 오르내렸다. 새벽의 고요를 깨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처절했다. 어머니. 술 냄새와 함께 그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명예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1년 전 모두의 앞에서 남편을 모욕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같은 입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명예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 앞에 서자 정순이는 흙 묻은 손바닥을 명예의 발치에 붙이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흐느낌에 섞여 끊어지고 이어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땅바닥을 적셨다. 명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명예의 마음속은 오히려 뜨겁게 뒤엉켜 있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지난 세월의 회한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한편에서는 저렇게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미 이 집을 무너뜨리고 떠난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들이 졸린 얼굴로 현관에 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정순이를 보자마자 굳어버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명예 쪽을 바라봤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순이에게로 가야 할지 명예에게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 갈등이 아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명예는 정순이를 내려다보며 느리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고 싶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과 이 집에 남긴 상처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어 나오지 않았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정순이의 흐느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당에 무릎을 꿇은 정순이의 흐느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새벽의 침묵을 뚫고 그 울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명예는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 순간 남편도 방문을 열고 나왔다. 밤새 기침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새벽 소란에 잠을 설친 듯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은 정순이를 보고 잠시 굳어섰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냉담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아들은 문지방에 서서 두 손을 주먹 쥔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 발짝 나서려다 멈추고 또다시 명예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갈등이 그대로 온몸에 묻어났다. 명예는 정순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질문했다.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술김에 찾아와 흔드는 걸까? 진심이라면 왜 이렇게 늦었단 말인가? 하지만 정순이의 울음은 점점 더 격해졌다. 목소리가 쉬어가며 떨렸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비틀거리듯 이어졌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안에 섞인 눈물의 여운과 후회의 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명예의 가슴 한쪽이 알 수 없는 연민으로 흔들렸다. 1년 전에 모욕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하지만 무릎 꿇고 떨며 우는 모습은 또다시 명예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사람을 외면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었다. 주없이 쌓인 무례와 상처가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 깊게 흔들리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갑수는 끝내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아들은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마당과 명예 사이에서 서성거렸다. 명예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정순이의 어깨 위에 흙먼지가 덮여 있었고 무릎은 차가운 땅에 닿아 이미 젖어 있었다. 떨리는 두 손은 땅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때 상처가 사라지는 줄 아니에. 명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 크게 울었다. 아들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명예는 깨달았다. 이 상황은 단순히 정순이의 사과로만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상처는 이미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고통은 단순한 눈물 몇 방울로 씻기엔 너무 무거웠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당 위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들어가라. 오늘은 이만 가라. 명예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여전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명예 쪽으로 향했지만 명예는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이 얼른 달려가 정순이를 부축했다. 그러나 그의 손길에도 정순이는 힘없이 매달릴 뿐이었다. 그날 아침 식탁은 유난히 침묵했다. 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국만 휘젓고 있었다. 명예 역시 입맛이 사라져 젓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에는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이후 정순이는 한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에 무릎 꿇던 그 모습은 명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다가도 손주들 옷을 개다가도 불쑥 떠오르곤 했다.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순간적인 취기였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명예는 매일 밤 기도했다. 제발 이 집안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 끝에는 늘 한숨이 따라붙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정순이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이 이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그날 새벽의 모습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순이의 흔적이 다시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과일 바구니, 부엌 창가에 두고 간 떡 봉투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직접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아들은 퇴근길에 정순이를 만난 듯 말없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무거운 얼굴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명예는 묻지 않았다. 대답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순이가 서 있었다. 술에 취한 얼굴은 아니었다. 오히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제가 끓인 국입니다. 그냥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명예는 순간 봉투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닫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명예는 한 걸음 물러나 문틈을 좁혔다. 이제 와서 뭘 기대하는 거냐? 그때 한 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명예의 말은 차갑게 흘러나왔다. 정순이의 얼굴은 더 축 처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명예의 마음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 봉투를 열어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안에는 김이 살짝 식은 미역국이 들어 있었는데 정순이의 서툰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명예는 가슴을 후벼 팼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내미는 거냐는 생각이. 남편은 그 국을 보더니 고개만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명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그날 밤 명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순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끝내 문을 닫아야 할지 갈림길 앞에 선 기분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번 마음을 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정순이의 시도는 계속되었다. 주말이면 반찬을 두고 가고 손주들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해오고 때로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을 남겼다. 명예는 매번 차갑게 받아쳤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어느 주말 손주들이 집에 와서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입을 모아 말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변명이나 다짐보다도 강한 울림을 주었다. 손주들의 그 한마디는 명예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남편의 상처, 아들의 괴로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붙들고 버텨왔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논리보다 강했다. 명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손주들의 얼굴과 명예의 얼굴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날 밤 명예는 부엌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고민했다. 아이들을 위해 한 번쯤 정순이를 불러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선을 지켜야 할까? 그러나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이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칠 뒤 명예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이번 주말에 밥을 같이 먹자. 단 정순이에게는 내가 아직 마음을 다 열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리거라. 아들은 명예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말 식탁은 오랜만에 크게 차려졌다. 명예는 정순이가 좋아하던 반찬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만 올렸다. 자신의 마음속 경계심이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순이가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의 술 기운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 앞이라서인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명예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억울함도 고집도 없이 오로지 간절함만이 묻어 있었다. 식탁 앞에 앉은 순간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엄마 옆에 바짝 앉았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지만
한 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았다. 밥상 위의 대화는 거의 아이들 중심으로 흘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반찬 자랑까지 이어졌다. 명예는 묵묵히 밥을 떠주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순이를 다시 식탁에 앉혔다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정순이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안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정순이는 부엌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국을 끓이고 있으면 옆에서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려 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명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차갑게 대하며 일부러 다른 일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부엌에 남은 정순이의 손놀림을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다. 정순이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숟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는 같았지만 눈빛은 언제나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은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나는 쉽게 잊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부모가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에 마음이 풀린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명예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하게 웃었다. 평화가 찾아온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날선 기류가 흐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다. 정순이는 조금씩 집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만 현관 앞에서 멀뚱이며 있었지만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조심스레 묻고 부엌에서 작은 반찬을 놓고 갔다. 처음 며칠은 명예가 그저 모른 척했다.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반찬통을 열어보고 엄마가 만든 거다라며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명예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어 함께 맛을 보게 되었다. 예상보다 정성스러운 맛이었고 마음 한쪽이 또다시 흔들렸다. 그날 밤 명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가슴이 쓰렸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었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처를 안고 있어도 함께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기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지만 명예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큰 힘이 되었다. 손주들이 엄마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남편이 가끔씩 정순이에게 짧은 말을 건네는 모습,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조금씩 편해지는 모습,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름날의 약속은 깨어졌지만 겨울 새벽의 무릎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그것이 용서였는지 양보였는지 명예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가족이 다시 한 테이블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족 사랑이란 결국 그런 것이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되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